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에 핫한 전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개막한 전시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벌어진 전시 중에서 가장 핫한 전시라고들 합니다. 바로 예술의 전당 한가름 미술관에서 개막한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인데요. 이 전시회에는 몇 가지 큰 화제가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선 규모 면에서 지난 몇 년간 개최되었던 다른 전시들에 비해 단일 화가 전시로서는 최다 작품이 전시되었다고 하고요. 작품의 경제적, 미술사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의 화제작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51년에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미군의 한국인 양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작품이 안보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한국에서의 전시를 원천 봉쇄했었던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이 드디어 60년 만에 처음으로 작품의 소재였던 한국에서 최초 전시된 것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총 110여 점으로 유화, 조소, 판화, 도자기 등 피카소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이 총 동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번 전시의 특징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각각 2번씩 작품을 운송했다고 합니다. 그 무게도 25톤으로 단일 전시료는 국내 최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입체파와 피카소 관련 전시에 비하면 규모나 시각적 다양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전시였습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예술 작업이 왕성했던 80년대 말년의 작품까지 피카소 미술 70년을 한자리에서 모두 볼 수 있게 구성된 느낌입니다. 아쉽게도 내부 촬영 금지여서 현장에 따끈따끈한 생동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전시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모두 정리해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섹션은 모두 7개로 연대기에 따라 미술혁명의 시대, 질서로의 회복, 볼라르 판화 연작, 새로운 도전, 도자기 작업, 피카소의 여인들, 전쟁과 평화, 마지막으로 열정 순으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를 보시기 전에 각 섹션별로 대표적인 작품 몇 점씩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피카소가 20대 때 작업했던 작품들도 피카소를 평가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그는 블루 시대, 핑크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섹션 제목은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섹션은 기본적으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과 입체주의의 혁명을 다룬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는 세잔적 입체주의 또는 초기 입체주의라고 불리는 작품들과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 그리고 종합적 입체주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입체주의 또는 큐비즘을 생각할 때 피카소를 떠올리고 한 가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체주의 운동은 조지 브라크를 비롯해 여러 화가들이 활동했고요. 피카소는 아비뇽의 여인들을 기점으로 브라크와 함께 세잔적 입체주의를 시작으로 분석적 입체주의, 그리고 종합적 입체주의로 실험을 확대하였습니다. 인물에 둘러싸여 있는 누드는 아비뇽의 여인들과 연관되는 초기 입체주의 작품입니다. 인체에 인위적인 각이 있도록 표현한 이 작품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실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돌린을 든 남자인데요. 전형적인 분석적 큐비즘 작품으로 당시 브라크와 활발한 교류를 하며 실제로 누구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일단 사물과 공간과 인물을 마치 그리드를 두고 해체하고 입체로 보는 시각을 가미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들은 다소 모노크롬 색조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코스염이 있는 남자와 유리잔과 담배 파이프는 후기 입체주의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이때부터 피카소와 브라크가 창안한 콜라주 기법도 적극 도입됩니다. 그리고 화풍으로는 종합적 입체주의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입체주의는 이전의 초기 입체주의나 분석적 입체주의보다 더 조형적이고 심플하고 평면적입니다. 다음 섹션은 질서로의 회복, 고전주의와 초현실주의라는 제목으로 피카소의 작품에 또 한 번 큰 변화를 주는 시기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피카소가 짧은 기간이지만 고전주의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은 좀 더 그만의 개성을 지닌 초현실주의적 입체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입체주의적인 스타일은 존재하되 초현실주의적인 사상과 상상이 접목되면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피카소 하면 이상하게 그리는 화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런 멋진 그림들도 그렸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린 삐에로 옷을 입은 폴, 그리고 편지 읽기는 그의 고전주의적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피카소는 초현실주의적인 실험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바로 잠자는 여인 얼굴, 그리고 샤워장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이 피카소만의 초현실주의적인 영향과 실험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섹션에는 1930년부터 37년까지 볼라르에서 열정적으로 작업한 동판화 시리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애칭 작품들은 아시다시피 구리판에 스크래치를 내서 질산으로 부식한 후 잉크를 사용해서 여러 장을 찍는 것인데요. 피카소는 이 동판에서 그의 뮤즈인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하고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상상의 작품 시리즈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작품들은 상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만의 독창적 상상을 통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비둘기를 든 소녀의 안내를 받는 눈먼 미노타우루스와 같이 무척이나 제목이 긴 상상 속의 신화작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비둘기를 든 소녀는 자신의 어린 애인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그린 것이며 미노타우루스는 여인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는 남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화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엄청난 양의 멋진 도자기들과 조소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섹션의 제목은 새로운 도전, 도자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많은 화가들은 회화면 회화, 조소면 조소 이런 식으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천재성은 바로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당시 도자기는 상업적인 면으로 느껴지면서 예술품으로는 취급받지 못했는데요. 피카소는 도예를 진정한 예술로 변화시키는데 큰 공로가 있습니다. 1940년 중후반부터 그는 도예에 푹 빠집니다. 그가 만드는 도자기들은 기존의 도자기가 지닌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53년에 만들어진 부엉이 3마리가 있는 작은 고딕 술병이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에게는 이 변화무쌍한 입체 조형물을 마치 평평한 캔버스 화폭처럼 과감하고 다이나믹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조형이 위트있게 보이면서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이 작품은 측면 얼굴과 두 올빼미 장식으로 2개의 손잡이가 달린 꽃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머스러운 면이 있으면서도 진지함이 동시에 표현되는 피카소만의 천재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 그에게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의 연인들과 연관된 작품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그의 3번째 여인이었던 마리 테레즈의 작품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와 그의 연인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특집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위에 링크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계를 찬 여인,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 마리 테레즈의 초상 등은 모두 입체주의와 약간의 초현실주의적인 그만의 표현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950년대 이후 그의 스타일은 원숙해져 있었고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그만의 독창적 표현으로 발전했던 거죠. 제가 볼 때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 중 하나는 바로 마리 테레즈의 초상입니다. 마리 테레즈의 초상은 색이 아름답습니다.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 대부분의 어두운 색상과는 다르고 초현실주의적인 시절의 단색 또는 회색 계열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온화한 파스텔톤으로 아름다운 그의 애인이었던 마리 테레즈를 마치 여신과 같이 상징합니다. 파란 모자를 쓴 여인의 상반신도 그의 여인을 상징합니다. 바로 도라 마르였죠.
마리 테레즈의 여성적 묘사에 비하여 차가운 파랑색을 쓰고 냉철하고 인텔리적인 느낌의 당당한 도라 마르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두 여인과 두 그림은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초미의 관심으로 화제가 되는 한국에서의 학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은 게르니카, 시체 구덩이와 함께 피카소의 3대 반전에 대한 시각적 표현 작품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 중에 독재자 프랑코 장군을 돕기 위해 나선 독일 나치의 폭격 사건, 역시 독일 나치의 흉악한 만행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유태인의 학살을 기록한 시체 구덩이. 이 작품들이 전 세계를 경악에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면 한국에서의 학살은 사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던 피카소가 왜 그렸는지 사실 미스터리한 작품인데요. 이는 당시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고 반미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는데 미군의 전쟁에서의 양민 학살을 비난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에서 병사들이 미군이라든지 이러한 명백한 단서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6번째 섹션에서는 이 외에도 유명한 염소 동상 작품이 눈에 띄고요. 회화로도 염소를 그린 작품이 소개됩니다. 합판 위에 목판과 유화물검으로 그렸는데요.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섹션에서는 피카소의 노년기에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깐니의 해안과 두 팔을 벌린 여인이 눈에 띄는 걸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고 다양한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전시 후기들에서 알려진 글들에 비해서는 규모나 내용물이 그다지 최다라는 말까지 하기에는 2% 정도가 부족했다는 것이 제 욕심 어린 생각입니다. 아마도 저는 미국과 스페인에서 피카소 미술관을 직접 방문해 게르니카를 비롯해서 그만의 작품 수천 점을 본 경험으로 인해서 좀 박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아무튼 내용은 손색 없이 좋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2만원이고요. 기다리는 줄이 좀 있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요일 오후 4시에 방문했다 보니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혹시 신한카드가 있으시면 즉석에서 4,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대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추해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000명 구독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